오슬록에 많이 가시죠? 이곳에는 티 뮤지엄이 있지만 뮤지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여서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곳을 기업 홍보관, 역사관이라고 하거나 요즘은 브랜드 뮤지엄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판매 공간 이외에 문화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제품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죠. 그래서 고민 좀 했지만 어쨌든 제주에 오면 누구든 가는 곳 같아 제 나름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곳 오설록 티 뮤지엄은 서광 차밭 안에 있어요.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건물과 앞마당이 있습니다. 사람들 줄 서서 사진 찍는 곳도 있고 저 잔디밭 건너편에도 포토존이 꾸며져 있습니다. 잔디밭을 조금 내려가면 아모레 퍼시픽이 아니라 태평양 화학에서 나온 아모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창업주 동상도 있고 이분이 우리 차를 만들기 위해서 차밭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설록차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왼쪽에 티 뮤지엄이 있어요. 세계의 찻잔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준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전시물이 그렇게 잘 꾸며져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도 다 그냥 스쳐 지나가네요. 하지만 저는 찬찬히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찻잔입니다. 백자, 청자, 분청자 다양한 찻잔들이 있죠. 크기도 다르고 차 잎을 끓여서 차를 따라 마시는 경우 잔이 크지 않아도 되지만 말차라고 해서 가루차를 마실 경우 차선이라고 하는 도구로 거품을 내야 하니 이렇게 좀 잔이 커야겠죠. 시대 상황에 따라 유행했던 잔의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는 차라는 한자를 차라고도 읽고 다라고도 읽습니다. 삼국시대 중국으로부터 차를 들여 마시기 시작하면서 고려시대가 되어 청자가 다완, 찻그릇으로 유행을 합니다. 금속으로 만든 그릇보다 열 전도율이 떨어지니 차를 담아도 잔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자기가 적격이었을 거예요. 뚜껑이 있는 그릇을 보니 텀블러 생각이 납니다. 중국의 잔이 있네요. 기원전 2500년경에 농사의 신 신농이 수백 가지 풀을 먹다 독에 중독이 되어 정신을 잃고 있을 때 바람을 타고 푸른 잎사귀 하나가 입에 떨어져 먹었더니 모든 독이 해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차의 시작은 약이었습니다. 그러다 음료로 마시게 되었죠. 한나라 때 야생차를 재배하는 것에 성공하고 당나라 때는 이 차의 생산과 유통을 나라가 적극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 황제에게 올렸던 공납했던 차가 바로 공차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후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차 생산국으로서 전 세계의 차 수출 물량을 좌지우지했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나 이 차 제조법을 영국의 식물학자가 알아내어 인도에서 차를 재배하게 되고 중국은 그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일본 역시 중국 송나라에 유학을 갔던 스님에 의해 차 문화가 전해집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차를 마시던 것이 점차 지배층으로 또 백성들에게로 전파됩니다. 지배층들에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사교의 수단으로 엄격한 절차와 예법을 강조하는 다도가 이루어지죠. 차를 마시는 것뿐 아니라 찻잔을 감상하는 것까지도 이해에 들어가요. 임진왜란 이후 본격적인 백자를 생산했던 일본은 이렇게 알록달록 다양한 안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주황색 장식이 두드러진 것을 각기해몽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 화려한 백자는 후에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차문화 역시 중국을 통해 전해집니다. 차잎을 딴 후 말려서 우려 먹거나 철판에 덮어서 사용하기보다는 차잎을 발효한 홍차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죠.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유럽 차기들 가격이 훨씬 비싸죠. 웨지우드, 마이센, 세브로, 로얄 알버트, 포트메리온 등등. 유럽의 잔을 보니 뭔가 확 차이가 나는데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경우 잔에 손잡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잔은 아마도 19세기쯤 나온다고들 하는데요. 조금 더 편리하게 차를 마시기 위해 이렇게 변형되는 듯 합니다. 또한 동양에서는 잔과 받침이 세트로 딱 구성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잔과 접시로 사용하여 접시에 다양한 음식을 담을 수도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잔과 접시가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차 뮤지엄을 지나면 덕금차 공간에서 차 시음도 하고 티샵에서
차를 구매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먹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외부 공간으로 나오면 티스톤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티스톤, 티와 잉크스톤의 합성어, 차와 벼루를 합한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T클래스를 신청해서 티스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작품 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이인남 작가는 동양 서양의 명화들을 현대적 감성으로 디지털화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작품 세안도를 이렇게 표현하였네요. 티스톤 클래스는 2만원, 3만원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시간이 되어 티스톤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경이 참 좋죠? 이렇게 1인용씩 준비되어 있는데요. 티스톤의 전경을 구경하는 것 말고는 기업 홍보관에서 하는 체험치고는 좀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고급 차 맛을 몰라서인 듯합니다. 이 건물의 이름이 차와 벼루의 합성어라고 했죠? 차 뮤지엄에 왜 벼루 형상의 건축물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곳에서 차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에서 약 9년간 유배 생활을 하는데요. 유배 생활하는 동안 차나무를 심어 차를 즐기기도 하고 글과 그림을 그리면서 벼루에 구멍이 날 정도로 연습을 했었던 것을 모티브로 이런 건축물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고, 먹고, 쉬고 다 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합니다. 여기저기 사진 찍을 곳도 많고요. 그래서인지 화장품을 파는 매장이나 카페 역시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긴 합니다. 어차피 제주하면 한 번은 오시는 곳인데요. 차를 마시기 위해 사용했던 다양한 찻잔들 한번 둘러보시는 시간 가져보세요.